투표율을 결과를 누가 발표한 거를 봤는데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사전 선거율 그대로 정말 똑같이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번 6.3 선거에 사전선거 투표율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21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각 시간대별로 똑같은 숫자로 나올 확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 결과를 해외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이 선거 결과 믿을 수 있겠냐? 그 모든 친구들이 한국에서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경악을 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인지 알았는데,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선거를 할 수가 있느냐, 믿지를 않더라고요. 아프리카도 이렇게 안 할 거다. 진짜 지금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선거관리만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실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왜 썼냐면 부정선거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정선거는 법적인 결과입니다. 부정선거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불법, 부실, 관리,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다 모이면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이 됩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헌법 위반이 됩니다. 선관위가 적법 절차를 위반해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기본권, 선거권, 공무다민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 전반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선거를 운영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부정 신고를 묵살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부정선거 감시단이 수천 명이 파견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눈앞에서 개표 사무원, 투표 사무원, 소위 사무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이 투표를 관리하던 선관위 직원들, 계약직 직원들이 하는 짓을 다 증거로 체록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항의를 하고 어떤 경우는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죠? 봉투에 사전선거를 하러 갔더니 봉투에 이미 이재명이 찍혀있는 표가 들어가 있었던 그런 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신고를 해도 선관위는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쩍하지 않는 그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투표용지를 조작하거나 개표 과정에서 불법적인 조작을 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을 위반했을 때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선관위가 20여 군데에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발되어 있는
선관위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이 선관위는 뭐 황교안 씨라든지 김문수 씨 이런 사람들을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거꾸로 고발을 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선관위가 그런 후보들을 부정선거라고 고발을 했다면 지금 나온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를 가지고 자, 이런 증거에 대해서 너네들이 답을 해봐라. 답을 하지 못하면 부정선거거든요. 역으로 선관위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참관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갖고 다닐 수 있게 조그맣게 제작을 했습니다. 눈앞에서 개표 사무원이 이 투표지가 인쇄가 되어서 나와서 떨어지질 않는 거를 아주 힘들게 떼는 장면까지도 봤습니다. 그런 개표 사무원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개개인이 가서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투표지가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를 눈앞에서 그걸 하나씩 띄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그런 투표지가 나오면 선관위 직원이 이 투표지 이상합니다 하고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풀로 붙인 듯이 붙어있는 투표지를 하나하나 떼고 있는 이런 개표 사무원,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뽑은 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투표의 원칙이 뭡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여러분 한 표 찍으셨지 여러분이 2표, 3표, 5표 찍으셨습니까? 그런데 막상 개표함을 열어보니까 막 2표, 2개, 3개, 5개 한꺼번에 접혀 있는 표들이 무수히 나왔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투표일까요? 그런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닌 걸 발견했다면 중앙선관위 개표사무원은 본인이 그런 표를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이 표가 이상합니다. 이 표가 수상합니다라고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개표사무원이라는 자들은 오히려 그런 거를 떼지지도 않는 투표지를 어디 인쇄소에서 금방 갖고 온 것 같은 투표지를 하나하나 떼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증거들이 동영상으로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조는 국민 주권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원래 이거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요, 북한 같은 인민민주주의가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으로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것의 정치체제가 공화정인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소위 중국이나 북한을 보십시오. People's Democratic이라고 합니다. 인민민주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고 왜곡이고 가식이고 불법이고 불의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였습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이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다면 여러분 국민 주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또는 불공정한 선거 절차가 발생하면 이는 곧바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선거 무효 소송 또는 국가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 제11조는요, 법 앞에 평등 원칙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모든 유권자는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거나 일부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평등권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전산 개표기를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재명 표가 1000표, 어떻게 이재명 표가 3000표가 연이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각 지역마다 이 사람 저 사람 섞여 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40% 50%라 하더라도 이 나라에 그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50% 60%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한 개의 전자개표기에서 3000표가 이재명 표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누군가 표를 인쇄해서 일괄적으로 갖다 쏟아붓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며칠 전에 파쇄하는 회사가 선관위로 들어갔습니다. 문서 파쇄하는 회사가 왜 선관위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지금 투표하는 날도 사전선거 투표하는 날에도 수많은 파쇄지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파쇄지를 검사하자고 했을 때 그 선관위 직원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다시 도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떳떳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도대체 무슨 종이를 파쇄를 했길래 그렇게 허둥지둥 다시 들고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지금 선거가 끝난 다음 날 중앙선관위 앞에는 파쇄하는 회사차가 아주 보란듯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회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더불어입니다. 더불어라는 문서 파쇄, 기록 파쇄 회사가 중앙선관위에 버젓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범죄 집단 선관위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표를 갖다가 쑤셔 넣어서 파쇄를 시키고 얼마나 많은 이상한 불법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표가 떨어지지도 않는 붙어있는 표를 갖다가 집어넣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관위의 모든 행각은 불법 범죄자들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들이 공정하고 정당하다면 절대로 저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밝히라고 할 때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국민들이 월급에서 세금을 떼서 공직이라고 하는 선관위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공직자 여러분, 당신들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고 계십니까? 공직자 여러분, 당신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당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불이한 단체를 위해서 하다못해 불의한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당신들이야말로 현대판 탕가놀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6.3 대선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전국에 만여 개가 넘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너무나 많은 부실 관리, 불법 관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든 부실과 불법의 결과는 특정 정당 후보입니다. 그 특정 정당 후보가 바로 이재명이고 그 이재명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엉터리 선거 결과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선거에 관여해서 투표지를 위조해서 그 선거 결과를 도둑질하면 대통령도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우신가요? 그렇게 도둑질해서 대통령 된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실 수 있습니까? 표를 도둑질해도 대통령이 된다면 그게 내란 아닙니까? 이런 내란, 이런 반국가 세력이 뒤에서 뭘 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로
의심스러운 게 선관위에 있는 전국 공무원 노조원들입니다. 그 기록물 파쇄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기록물 파쇄한다고 선관위에 들어간 그 회사 이름이 더불어입니다. 이 더불어라고 이름 바꾸고 노조에 가입하고 나서 매년 브랜드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매년 브랜드상을 받으면서 선거할 때마다 부정선거할 때마다 이 회사는 우리가 투표한 그 투표용지를 파쇄해서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을까요? 우리의 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우리의 표는 여러분들이 찍은 표는 제가 3시간 걸려서 다간도 가서 투표한 표는 지금 어딘가에 다 파쇄돼서 쓰레기에 있을 것입니다. 개표 절차에서 특정 후보의 표가 의도적으로 무효 처리되거나 사전투표 시스템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조작되면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사전투표소 자체는 불법입니다. 지금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투표용지 발급기에 대한 보안 규정이 매우 미비합니다. 이는 선거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고요. 가짜 신분증이 도용이 돼도 걸러낼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하러 갔더니 이미 선거가 되어 있다는 경우가 많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사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운영 방식을 세부적인 지침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투표용지 발급이 보안이 취약하면 해커에 의해서 조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국정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사전투표함 보관 문제입니다. 지금 사전투표함이 이상한 투표함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투표함들이 바꿔치기 되고 투표함 위에 붙어있는 뭐라고 하죠? 그 투표함 위에 붙이는 이게 뗐다 붙였다 해도 남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누가 뗐다 붙였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거를 보안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로 투표함 관리하는 그런 선관위 직원들이 오늘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운영이 투명하지 않는 그 자체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무효 소송 및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당이고 야당이고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자는 본인 확인 후에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선거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해킹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SKT가 해킹당해서 거의 3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탈취가 됐습니다. 이거는 국가기관인데도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탈취됐습니다. 근데 국가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됐는데 여러분의 정보가 탈취가 돼서 북한과 중국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정보를 훔쳐서 그들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그 신분증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인 척하고 중국인들이 단체로 버스로 와서 투표하고 사진 찍어서 중국의 SNS에 올리고 이런 광경을 보고도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표가 도둑질 당했는데 뭘 하셨습니까? 내 표가 도둑질 당하고 우리나라에서 197세가 투표했다 하고 돌아가신 분, 실종된 사람까지 다 갖다가 투표한 것처럼 엉터리를 꾸며서 한국말도 못하는 여자애가 투표하고 나오고 20분 뒤에 또 들어가서 투표하고 어떤 사람은 신분증을 10개를 만들어서 세 번이나 투표하러 가려다가 걸려서 못하고 이런 엉터리 투표를 보고도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그냥 도봉산 산행하고 마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주권이 이렇게 탈취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이런 선거 투명성이 저하되는 것 자체가 바로 공직선거법 148조 위반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소에서 제대로 신분 확인 안 하는 것 자체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158조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게 돼 있고 투표용지 받아 기표하고 사전투표함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하면 대리투표, 중복투표를 하게 됩니다. 사전투표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촌에서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가서 투표한 장소가 신천 투표소입니다. 이재명이 가서 투표한 그 투표소에는 갑자기 아침에 젊은 애들이 몰려가지고 나가서 점심 먹고 오라고 했답니다. 세상에 투표지를 받아서 밖에 가고 와서 밥을 먹고 들어가는 경우를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같은 우리 한국 국민들은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한국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번에 사전투표하는 날 서울 시내에 방이 없었습니다. 호텔이고 모텔이고 모든 숙소들이 완전 매진, 예약 완료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단체로 버스로 중국 애들이 놀러 왔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명동을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도봉산 산속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명동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중국말밖에 안 들립니다. 지하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도 4호선, 9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엄청나게 많이 갈아타고 다녔는데요. 지하철에 중국말이 너무너무 많이 들립니다. 얘네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젊은 애들이, 중국에 그렇게 많은 젊은 애들이 사전선거 때만 이렇게 몰려와서 놀고 있습니까?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온 애들이 실제로 많은 유튜버들이 투표하고 나오는 여자애를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아냐고. 한국말 못하답니까? 한국말도 못하는 애가 왜 투표를 합니까? 여러분, 귀화하는 사람도요, 한국어 시험 보게 돼 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면 귀화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말도 못하는 애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버젓이 사전투표 장소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총칼로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만만한 게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라고 합니다. 투표용지 발급이 취약하면 해커에 의해 조작이 됩니다. 사전투표함도 보관을 제대로 안 하고 바꿔치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 본인 확인을 안 하면 신분증 확인이 서술하면 대리투표에 중복투표가 합니다. 선관위가 부실하게 운영하면 선거 무효 소송 및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표 진행은 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 부정이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신 우리 한성천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님은 23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중앙선관위가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하여 부정선거를 처음으로 제기하신 분입니다. 부정선거 제기하다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정한 선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이런 분을 감옥에 넣습니까? 공정한 선거 하자고 우리가 이러는 겁니다. 공정한 선거 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표기 소프트웨어 제작 자체도 보안이 불안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누구랑 개발했습니까? 어떻게 북한하고 같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대한민국 선관위가 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표 참관도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만일 개표 과정에서 각 정당 및 후보 측에서 참관인에 대해서 제대로 참관을 못하게 한다면 이 역시도 공직선거법 181조 위반입니다. 더구나 개표반마다 참관인을 배치해야 하는데 개표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참관인을 배치하지 않는 것, 이런 일들이 23년 동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들이 없으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개표 사무원들이 과연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인가?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도 제대로 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불법을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런 개표 참관인 권한 제한을 23년 동안 못하게 했습니다. 개표 참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민 주권과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며 선거는 이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 개표 참관들 규정이 있으나 보안 취약성과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인해 선거 부정이 23년 동안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투표의 보안을 강화하고 전자개표기와 수작업 개표의 관계에서 수작업 개표를 하고 공직선거법을 새로 개정하고 개표 참관인 수를 증원하는 여러 조치가 필요한데 저는 가족기업이라고 주장하는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모든 직원의 노하우는 온통 범죄 불법 노하우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선거관리 노하우는 우리에게 필요한 노하우가 아닙니다. 저런 업무는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을 용인하는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모두 해고시켜야 합니다. 모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런 불법 선관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서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시민감시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정한 시민감시단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공정한 시민감시단이 되지 않으면 투표는 한국인이 하고 개표는 중국인이 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 유형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유형에는 전자개표기 조작, 사전투표 조작, 부실관리, 유령 유권자 등록, 대리투표, 선거인 명부 조작, 관리 부실, 부정투표지 논란,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 문제, 언론과 여론 조작을 통한 간접 개입, 이 모든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실과 불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과는 부정선거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저질 정치인들에게 지배받는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